매서운 12월의 바람이 서울 강남의 거리를 가로질렀다. 거리는 온통 빛으로 반짝였지만 그 속에서 온기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리진우는 38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원 가치의 기업을 일궈낸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의 인생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정확한 계산과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제국. 오늘 저녁 미팅 역시 완벽하게 그의 계획대로 흘러갔고, 리차드슨 그룹의 또 다른 인수합병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진우는 캐시미어, 코트깃을 여미며 스위스 시계를 확인했다. 비서가 보낸 메시지대로 운전기사는 정확히 3분 후에 도착할 터였다. 그의 삶은 오차 없는 기계처럼 정밀하게 돌아갔다. 그는 그 질서정연함을 사랑했다. 제발, 조금이라도 괜찮아요. 아주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다. 뉴욕이 아닌 서울에도 불행한 영혼들은 가득했고, 진우는 오래전에 깨달았다.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다는 것을. 그의 자선재단은 매년 수백만 원을 기부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목소리에는 그가 쌓아 올린 무관심의 벽을 뚫고 들어오는 무언가가 있었다. 진우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습관적인 짧은 동정을 표하고 지나가려던 참이었다. 낡고 얇은 코트를 걸친 여자가 건물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깡마른 몸은 안쓰러워 보였지만 옷은 깨끗했다. 한때는 더 나은 날들을 살았을 사람의 흔적이었다. 진우는 곧장 시선을 거두려 했다. 그때 진주빛 영롱한 빛이 그의 시야를 사로잡았다. 목걸이였다. 그것은 그저 그런 평범한 목걸이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짝을 이룬 남양 진주 목걸이. 그리고 그 아래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장식. 그의 할머니가 대대로 물려온, 진정한 가족에게만 허락된 그 목걸이였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말도 안 돼. 쓰요 유나? 그의 목소리가 들릴 듯 말 듯 작게 터져 나왔다. 여자의 고개가 퍼뜩 들렸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지친 눈동자 순식간에 인식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곧바로 공포가 그 자리를 채웠다. 여자는 품에 안은 보따리를 더 단단히 끌어안으며 일어서려 했다. 진우 씨, 그녀의 목소리는 충격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2년이었다. 그녀가 설명 한마디 없이 그의 삶에서 사라져버린 지 정확히 2년.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잊으려 애썼다. 당신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품속 보따리가 움직였다. 작은 얼굴이 다며 밖으로 빼꼼 고개를 내밀었다. 차가운 공기에 잠이 깬 아이는 눈을 깜빡였다. 차에 20개월도 되어 보이지 않는 아기였다. 아기가 그를 향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몸을 돌리자 진우의 세상이 흔들렸다. 그 눈동자는 특유의 에메랄드빛 초록색이었다. 리진우 가문의 사람들에게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바로 그 눈빛, 저 아이가 그의 목구멍이 불가능한 질문 앞에서 꽉 조여들었다. 서윤은 얼굴에 반항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뒷걸음질 쳤다. 가야 해요. 잠깐만. 진우는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타이밍, 눈빛, 그리고 그 목걸이. 저 아이, 내 아이입니까? 아기는 그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마치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알아본 것처럼. 턱에 있는 보조개와 높은 광대뼈까지 그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제발, 서윤아.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2년 전 그녀에게 목걸이를 건네주던 그 밤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냥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서윤은 주위를 둘러보며 도망칠 곳을 찾았다. 당신은 2년 전에 이미 당신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신의 제국이 전부였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당신이 갑자기 사라졌잖아.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날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 그녀의 입에서 쓰디쓴 웃음이 터져나왔다. 수백 번의 기회를 줬는데 당신이 다 놓친 거예요. 그녀의 품속에 안겨있던 아기가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작은 손이 서윤의 얼굴을 향해 뻗어왔다. 그녀는 즉시 부드러워졌다. 우리 아들 이름은 하준이에요. 그녀는 운걸거리듯 말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네, 당신 아들이에요 라고 덧붙였다. 그 순간 세상은 멈춰버렸다. 진우가 쌓아 올린 모든 것, 그가 우선시했던 모든 것, 그가 희생했던 모든 것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다. 아들, 그에게 아들이 있었다. 그것도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안으로 들어가요. 그가 레스토랑을 향해 손짓했다. 밖은 너무 추워요. 뭐라도 좀 먹으면서 이야기합시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런 곳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 내 차로 가요. 곧 도착할 거예요. 진우는 아기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하준, 그의 아들. 제발, 서윤아, 난 이해해야만 해.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의 매끄러운 검은색 벤틀리가 정확하게 인도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타이밍은 언제나처럼 완벽했다. 하지만 그의 꼼꼼하게 통제된 인생에서 난생 처음으로 그는 예측할 수도, 계획할 수도, 협상을 통해 얻을 수도 없는 무언가와 마주했다. 그가 한때 사랑했던 여자와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가 다른 세상에서 온 유령처럼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주위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작은 별들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진우는 깨달았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합병이 이 차가운 맨해튼 보도 위에서 이루어지려 하고 있다는 것을. 진우는 서윤과 하준을 조심스럽게 채 태웠다. 운전기사는 평소와 달리 흐트러진 모습에 서윤과 아기를 보고 놀랐지만 진우의 경고하는 듯한 눈빛을 알아채고는 곧바로 표정을 감췄다. 어디로 갈까요, 사장님? 운전기사는 시선을 차창 밖으로 고정한 채 물었다. 웨스트필드 카페 3블록 아래요. 진우는 서윤이 좀 더 편안함을 느낄 만한 소박한 곳을 선택했다. 차가 출발하고 침묵이 그들을 감쌌다. 이따금 하준의 온가리만이 고요를 깼다. 진우는 아기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의 아들 하준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벤틀리의 가죽 시트를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다. 그 리차드슨 가문의 에메랄드빛 눈동자. 어떻게 몰랐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의 마음은 3년 전 국립현대미술관의 연례갈래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던 날로 돌아갔다. 서윤은 그곳의 보조 큐레이터였다. 그녀는 예술이 엘리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의 기부 방식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새로운 전시관에 그의 이름을 새기는 대신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계속 쳐다보네요. 서윤이 그의 생각을 방해하며 조용히 말했다. 18개월 된 아들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사실을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서윤의 턱이 굳어졌다. 20개월이에요. 그들의 관계가 끝난 지 정확히 2년, 그의 아시아 시장 확장이라는 명분으로 떠난 6주간의 출장이 끝난 직후였다. 그는 리차드슨 그룹의 유산을 확보하려 했고 그녀는 안정된 미래를 원했다. 떠날 때
임신 중이었군요.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듯 그의 말이 이어졌다. 네, 그녀는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에 시선을 고정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의도와 다르게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서윤의 씁쓸한 웃음이 차 안에 온기를 갈랐다. 말하려고 했어요. 진우 씨, 몇 주 동안 당신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당신의 비서는 늘 당신이 안 계신다고 했죠. 리 사장님은 베이징에 계십니다. 두바이에 계십니다. 취리히에 계십니다. 각 장소는 그녀의 입에서 고발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곳들은 그가 아시아 시장 확장을 위해 머물렀던 곳이었다. 그의 순자산을 수십억 원 증가시킨 성공의 발판. 좀 더 노력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는 주장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당신 임신 7개월 때 당신 건물 밖에서 비를 맞으며 3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결국 당신의 도어맨이 경비원을 불렀죠. 차가 카페 앞에 멈춰 섰지만 둘 중 누구도 내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날 막 아파트 계약이 끝났다는 걸 알게 됐던 날이었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미술관에서도 임신 때문에 해고당했고요. 예산 삭감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모두 이유를 알죠. 진우는 자선 만찬에서 한 미술관 관장이 직원의 비전문성에 대해 불평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가 말했던 직원이 서윤이었을까? 진우가 알지도 못한 채 그녀의 몰락에 기여했던 것일까?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는 그녀의 낡은 옷과 깡마른 얼굴을 보며 물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잠든 하준을 내려다보았다. 경기 침체로 미술계도 힘들었어요. 임신한 여자를 고용하려는 곳은 없었죠. 하준이가 태어난 후엔 더 심해졌어요. 보육권 비용이 대부분의 초봉보다 비싸거든요. 목걸이가 그녀의 쇄골에서 반짝였다. 리차드슨 가문의 자랑인 진주 목걸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보석이었다. 진작 팔았더라면 몇 달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목걸이를 팔지 않았어요? 그가 물었다. 그녀의 손이 본능적으로 진주를 어루만졌다. 당신에게서 받은 마지막 조각이었거든요. 그녀의 방어벽이 무너지며 솔직한 감정이 드러났다. 당신이 없더라도 하준이에게는 그의 뿌리와 관련된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었어요. 오늘 밤은 달랐겠지만 그녀의 눈에서 진우는 읽을 수 있었다. 오늘 밤 팔려고 했었군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보육권은 꽉 찼고 날씨는 영하로 내려갔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진우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쨍하고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떠난 후 그가 쌓아 올린 보호막이 허물어졌다. 2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무관심으로 잃어버린 것과 운명이 그를 이 정확한 장소에 두지 않았다면 결코 얻지 못했을 것들의 무게를 온전히 느꼈다. 작은 카페 안, 진우와 서윤은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하준은 잠에서 깨어 조용히 종이 냅킨을 가지고 놀았다. 가끔씩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진우를 쳐다보았다. 종업원은 그들에게 커피와 페이스트리 한 접시를 가져다 주었지만 서윤은 손도 대지 않았다. 좀 먹어요. 진우가 접시를 그녀 쪽으로 밀며 말했다. 자선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서윤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은 음식에 머물렀다. 자존심과 절박함이 그녀의 얼굴에서 싸우고 있었다. 내 아이의 엄마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건 자선이 아니에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내 아이. 낯설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하준의 얼굴은
그들 두 사람의 모습이 완벽하게 섞여 있었다. 서윤은 마침내 페이스트리 하나를 집어들고 작은 조각을 떼어 하준에게 주었다. 하준은 그것을 반갑게 받아먹었다. 진우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당신에게 연락하려고 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임신했다는 걸 알고 나서 당신 사무실에 13번 전화했어요. 13번. 진우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새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쓰디썼다. 마지막에는 당신 비서가 제 목소리를 알아보고 다시 전화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진우는 그 자리에서 강미라를 해고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난 전혀 몰랐어. 알았다면 달라졌을까요? 서윤이 반문했다. 당신은 리차드슨 그룹의 가장 중요한 성장 단계인 아시아 시장 확장에 매달려 있었잖아요. 그는 그 말을 기억했다. 그녀가 자신의 전시회 오프닝을 위해 출장을 건너뛰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가 했던 말이었다. 도와줬을 거야. 그가 주장했다. 전에 내가 당신을 필요로 했을 때도 당신은 날 도왔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렬했다. 당신은 늘 다른 곳에 있었어요. 진우 씨, 몸은 여기 있어도 당신의 정신은 다음 인수합병을 계산하고 있었죠. 하준이 갑자기 냅킨을 떨어뜨렸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주우려 손을 뻗었다. 서윤도 같은 순간 움직였다. 그들의 손이 찰나의 순간 스쳤다. 단 한순간 그들을 갈라놓았던 수많은 세월이 사라졌다. 나한테 뭘 원해요? 이제 진우가 손을 거두며 물었다. 돈 머물 곳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오늘 밤 우리가 마주치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전히 하준이의 존재를 몰랐을 거예요. 그녀는 반박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이에요. 당신이 날 속였으니까, 당신이 연락을 피했으니까 분노가 그를 휩쓸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고였다. 열이 펄펄 나는 아기를 안고 응급실에서 6시간 동안 혼자 기다려본 적 있어요. 기저귀 살, 돈이랑 저녁밥 살, 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적은요. 보유권이 꽉 찼다고 거절당해 본 적은요. 각 질문은 그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다가왔다. 그가 호화로운 호텔과 이사회실을 오가는 동안 그의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다. 난 몰랐어. 그가 작은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네, 당신은 몰랐죠. 하지만 당신이 알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준이 갑자기 진우를 향해 손을 뻗었다. 작은 손가락이 꼬물거렸다. 진우는 생각할 틈도 없이 자신의 검지손가락을 내밀었고 아기는 놀라울 정도로 강하게 그의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그 단순한 접촉만으로 모든 것이 변했다. 그가 쌓아 올린 제국, 축적한 부, 휘두르는 권력,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손이 그의 손가락을 잡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아들의 얼굴을 응시하며 물었다. 모르겠어요. 서윤은 인정했다. 이건 제 계획에 없던 일이에요. 협상에 나서기 전 결말을 정확히 알고 있던 전략가 리진우는 난생 처음으로 완전히 표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성인 생활 중 처음으로 불확실성이 그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가능성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삶의 극명한 대비는 진우가 서윤과 하준을 그의 펜트하우스로 데려가는 동안 더욱 뼈 아프게 다가왔다. 그는 적어도 그녀가 좀 더 영구적인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 그들이 하룻밤이라도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틀리는 맨해튼의 거리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며 혹독한 겨울밤과 그들 사이를 조용한 사치로 분리했다. 어디서 지냈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준은 서윤의 어깨에 기대어 졸고 있었다. 최근에요. 82번기에 있는 여성 쉼터요.
그녀는 감정 없이 대답했다. 그전에는 친구네 소파에서 지내다가 친구가 이사간 후에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안전한 곳이라면 어디든. 진우는 속으로 움찔했지만 얼굴은 무표정하게 유지했다. 그의 1000평짜리 펜트하우스에 빈 침실이 5개나 있는데 그의 아들은 쉼터에서 잠을 잤다는 생각에 속이 뒤틀렸다. 차는 그의 건물 전용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경비원은 익숙하게 문을 열어주며 차렷 자세를 취했다.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그는 진우의 옆자리에 앉은 서윤과 아기를 보고 놀랐지만 이내 능숙하게 놀라움을 감췄다. 52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은 침묵만이 흘렀다. 문이 펜트하우스 현관으로 바로 열리자 서윤은 숨을 들이켰다. 넓은 공간은 매끄러운 선과 박물관급 예술품, 그리고 맨해튼의 정형을 한눈에 담는 창문으로 꾸며져 있었다. 살기 위해 디자인된 공간이 아니라 감탄을 자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쇼케이스였다. 진우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통해 자신의 집을 보았다. 차갑고 비인간적이며 그저 전시품에 불과했다. 손님방은 이쪽입니다. 그는 벽에 추상화가 걸린 복도를 따라 그들을 안내했다. 그림 한 점이 웬만한 사람의 집값보다 비쌌다. 문을 열자 깔끔한 방에 자체 휴식 공간과 욕실이 딸려 있었다. 그러나 서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방 한구석에 있는 물건이었다. 섬세하게 조각된 나무 아기 침대였다. 왜 아기 침대가 있어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진우는 당황스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니가 보내셨어요. 그가 설명했다. 작년에요. 더 이상 젊지 않으니 리차드슨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차마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러니가 그들 사이에 무겁게 걸려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손주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하준을 침대에 눕히고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베개로 감쌌다. 아기는 낡고 한쪽 눈이 없는 고민형을 껴안고 있었다. 진우는 저 인형이 하준에게는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친구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음식 좀 가져다 드릴게요. 진우가 문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그리고 옷이랑 세면도구 같은 것도 찾아 드릴게요. 진우 씨. 서윤의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웠다. 지금 뭘 하는 거죠? 그는 진심으로 혼란스러워하며 멈춰 섰다. 당신을 돕는 거잖아. 아니요, 이건... 그녀는 그들 사이를 가리켰다. 집안 놀이 하는 거예요. 마치 2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신이 늘 하던 대로 돈과 자원을 퍼부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녀의 말은 정확히 그의 약점을 찔렀다. 그것은 그가 늘 해왔던 방식이었다. 사업에서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고 인간관계에서는 그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방식. 그는 내 아들이야. 진우가 단순히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그는 망설였다. 내가 뭐죠? 서윤이 그에게 도전했다. 사라진 여자, 당신의 전애인 당신 아이의 엄마, 아니면 자선 대상. 당신은 내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는 여자야. 진우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솔직하게 말했다. 스스로 잊었다고 확신했을 때조차도. 서윤은 잠시 방어 태세를 풀고 시선을 피했다. 하룻밤만요. 그녀는 마침내 동의했다. 딱 하룻밤만 있을게요. 내일은 더 적절한 곳을 알아볼게요. 진우는 더 밀어붙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방을 나서며 그는 킹사이즈 침대 위에서 평화롭게 잠든 아들의 모습을 엿보았다. 20개월을 잃었다. 첫 미소, 첫 옹알이,
첫걸음마. 그 모든 순간들을 그는 다시는 되찾을 수 없을 것이다. 텅 빈 거실에서 진우는 스카치 위스키를 따르고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를 내다보았다. 그가 쌓아 올린 제국은 그가 의도치 않게 버렸던 것에 비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다. 아침 햇살이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창문을 통해 진우의 펜트하우스로 쏟아져 들어왔다. 서윤은 부엌에 서서 텅 빈 냉장고에서 찾아낸 바나나 조각을 하주니 행복하게 먹는 것을 지켜보았다. 진우가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차려입고 들어섰다. 그는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다. 도쿄지사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미팅은 기다릴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앞으로 3일간 모든 일정을 다시 잡아. 그는 통화를 끝내고 서윤을 올려다보았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녀가 말했다. 해야만 해요.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섰다. 마치 그녀가 놀란 사슴처럼 도망칠까봐 두려워하는 듯이.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놓쳤어. 하주는 진우를 발견하고는 바나나 묻은 끈적한 손을 내밀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완벽한 옷소매에 얼룩이 묻을 것을 감수하고 손을 내밀었다. 하주는 그의 손을 잡고 싱긋 웃었다. 아빠, 이거 좋아해요. 서윤이 희미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리차드슨 가문의 매력은 유전이에요. 진우가 긴장을 풀기 위해 농담을 던졌다. 서윤 씨, 어젯밤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서윤이 말을 끊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경계가 필요해요. 진우는 냅킨으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해요. 난 당신 돈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에게 통제되지도 않을 거고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준이에게는 안정이 필요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아파트 보증금을 위해 저축해왔는데 거의 다 모았지만 아직은 부족해요. 진우는 기회를 포착했다. 첼시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해외 출장 임원들을 위한 사택으로 쓰는 곳이죠. 지금 방 2개짜리 유닛이 비어 있어요. 내 기준에서는 소박하지만 살기에는 편안할 겁니다. 서윤의 눈이 의심으로 가늘어졌다. 그럼 월세는요? 양육비라고 생각해요. 그가 반박했다. 지난 20개월을 놓쳤으니까. 그녀는 자존심과 현실적인 필요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듯했다. 하주는 바로 그 순간 컵을 식탁에 부딪히며 주스를 더 달라고 했다. 임시로요. 그녀는 마침내 동의했다. 제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찾을 때까지만. 진우는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오후에 운전기사에게 그쪽으로 가달라고 할게요. 그의 휴대전화에서 알림이 울렸다. 30분 후에 시작될 이사회 회의 알림이었다. 난생 처음으로. 진우는 망설임 없이 알림을 껐다. 오늘 하준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가 아기를 향해 손짓하며 말했다. 당신만 괜찮다면요. 서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회사에 안 가고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의 입에서 낯선 듯 올바른 말이 터져 나왔다. 그날 늦은 아침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에서 진우는 이탈리아산 정장을 입고 바닥에 앉아 있었다. 하주는 가방에서 꺼낸 플라스틱 열쇠 뭉치를 그에게 보여주며 신이 난 듯 온갈거렸다. 파란색이나 큰 같은 몇몇 단어를 간간히 말하기도 했다. 말을 하네. 진우는 놀란 듯 말했다. 진짜로 말을 하고 있어. 단어 30개 정도는 알아요. 서윤은 소파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말했다. 소아과 의사 말로는 또래보다 빠르대요. 당연하지. 진우는 분명한 자부심을 드러내며 대답했다. 리차드슨 가문의 아들이잖아.
서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리고 윌리엄스 가문의 피도 받았어요. 제 가족도 중요해요. 진우 씨. 그녀의 꾸짖음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진우는 즉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신 말이 맞아요. 미안해. 하준이 갑자기 진우의 무릎을 잡고 몸을 일으키더니 비틀거리며 커피 테이블 위에 있는 알록달록한 장난감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갔다. 성공적으로 장난감에 다다른 하준은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 눈부셔서 진우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열리는 것을 느꼈다. 하준이 인생에 함께하고 싶어, 서윤아.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냥 경제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함께하고 싶어. 난 당신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되풀이했다. 난 하준이에게 아빠가 필요해요. 제대로 된 아빠요. 진우는 새로운 결심으로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다. 내가 그렇게 될게. 약속해.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리차드슨 그룹의 CEO가 갑자기 사라지자 그의 비서가 전화를 걸어온 것이 분명했다. 진우는 휴대전화에 손을 뻗었다가 멈춰서서 휴대전화와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휴대전화를 완전히 껐다. 그 선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했다. 첼시에 있는 아파트는 진우의 기준으로는 소박했지만 서윤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다. 방 2개의 밝은 거실, 그리고 조용한 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발코니. 지난 2년 동안 감히 꿈꿀 수도 없었던 곳이었다. 가구는 다 유닛에 딸려 있는 겁니다. 진우는 하준이 즐겁게 공간을 탐험하는 것을 지켜보며 설명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뭐든지 바꿀 수 있어요. 완벽해요. 서윤은 화강감으로 된 부엌 조리대를 만지며 말했다. 내 부엌을 가진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진우의 휴대전화가 그 시간 동안 벌써 4번째로 울렸다. 그는 화면을 흘깃 보고는 말했다. 이건 받아야겠어요. 베이징 건이라서. 서윤은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 법이었다. 리차드 우슨입니다. 그는 유리문을 통해 발코니로 나가며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그의 표정이 그가 기억하는 사업가의 얼굴로 굳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집중적이고 단호하며 계산적이었다. 하준은 그녀의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기며 소파 밑에서 찾은 장난감 자동차를 내밀었다. 빠방.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네. 아가. 그거 빠방이야. 그녀는 무릎을 꿇고 하준의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다. 자신의 전부가 된 이 작은 존재에게 감사하며.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어떻게 생각해, 집? 하준은 그 단어를 시험하듯 되풀이했다. 진우는 얼굴에 걱정스러운 기색을 띠고 돌아왔다. 홍콩에 문제가 생겼어. 인수합병이 흔들리고 있어. 당신이 가야겠네요. 서윤이 그의 말을 마무리했다. 익숙한 실망감이 그녀의 가슴에 자리 잡았다. 놀랍게도 진우는 고개를 흔들었다. 젠슨에게 내일이라도 당장 날아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몇 달 동안 공들인 거래잖아요. 그녀는 의아해했다. 맞아요. 그의 시선이 하준에게로 향했다. 하준은 이제 차를 가지고 바닥을 따라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큰 것을 놓쳤어요. 그날 저녁, 그들은 배달 음식을 시켰고 하준은 목욕을 마쳤다. 진우는 어색하게 잠자리에 드는 것을 도우려 했다. 기저귀의 벨크로와 잠옷 단추를 가지고 씨름하는 그의 서툰 모습은 그의 경험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매일 밤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3번째 시도 끝에 간신히 기저귀를 채우고 나서 그가 물었다. 연습이요.
서윤은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곧 나아질 거예요. 그 단순한 문장은 그가 앞으로 더 많은 밤을 함께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담고 있었다. 하준이 새 방에서 평화롭게 잠들자 진우와 서윤은 주방 식탁에 앉아 차 2잔을 마시며 깨지기 쉬운 평화를 만들었다. 다음 주에 갤러리 3곳에서 면접 일정을 잡았어요. 진우가 말했다. 제 재단에 빚진 게 있어서. 서윤의 몸이 굳어졌다. 당신 인맥은 필요 없어요. 자선이 아니에요. 그가 반박했다. 기회지. 당신은 재능 있어요. 서윤 씨, 당신이 떠났을 때 미술계는 큰 것을 잃었죠.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휴대전화가 문자로 울렸다. 진우는 그것을 읽고 낮은 욕설을 내뱉었다. 홍콩 거래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 그는 진심으로 괴로운 표정이었다. 내일 하준이 소아과 예약이 있어요. 이사회 미팅이 있다는 걸 깜빡했어. 서윤은 슬프게 웃었다. 이게 진짜 도전이에요. 진우 씨, 기저귀를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의 세상과 하준이의 세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그는 휴대전화를 응시하다가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진료 시간이 몇 시죠? 9시 30분요. 하지만 진우 씨, 굳이 안 그래도 돼요. 미팅을 옮길 겁니다. 그는 말을 끊으며 이미 손가락을 움직여 문자를 입력했다. 이사회는 기다릴 수 있어요. 서윤은 그를 바라보며 이 새로운 모습의 진우가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해했다. 그들의 관계 중에도 추진력 있는 사업가가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순간들을 보았지만 그 순간들은 늘 찰나였고 곧바로 스프레드 시트와 인수합병에 휩쓸려 사라졌다. 왜 그렇게 쳐다봅니까? 그가 그녀의 시선을 알아채고 물었다. 리차드슨 그룹이 다시 당신의 모든 관심을 가져가기 전에 이 모습이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해서요. 방어적인 태도 대신 진우의 얼굴에는 이해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15년 동안 그 회사에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바쳤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 대가로 내게 남은 건 뭐죠? 통장에 있는 숫자와 건물에 새겨진 내 이름뿐. 그는 하준의 방 쪽을 바라보았다. 아기의 부드러운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는 그 이상을 원해요. 그들의 예상치 못한 재회 이후 처음으로 서윤은 어쩌면 사람들이 정말로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스스로에게 허락했다. 봄 햇살이 남산공원의 금빛으로 쏟아져 내렸다. 진우는 흐드러지게 핀 벚나무 아래에 체크문의 담요를 깔았다. 그들의 우연한 만남 이후 2달이 흘렀다. 2달 동안 그들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재건되었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발견들이 가득했다. 리차드슨 그룹 회장님이 땅바닥에서 평범한 사람처럼 피크닉을 즐기는 거라니 믿을 수가 없네요. 서윤은 진우의 요리사가 준비해준 바구니를 풀며 말했다. 뭐든지 처음은 있는 법이죠.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재킷을 벗으며 대답했다. 완벽한 옷매무새가 아니면 대중 앞에 서기를 거부하던 남자의 작은 변화들이었다. 하준은 근처에서 아장아장 걷고 있었다. 공원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오리들의 넋을 잃은 듯했다. 22개월이 된 하준은 매일매일 표현력이 풍부해졌고 어휘력은 빠르게 늘고 있었다. 진우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새로운 단어를 기록하는 문서를 만들었다. 한때는 시장 분석에만 썼던 그의 꼼꼼함이 이제는 아들의 성장에 쓰이고 있었다. 점점 빨라지네요. 진우는 하준이 다람쥐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며 말했다. 그는 빠르게 움직여 깔깔거리는 아들을 품에 안았다. 서윤은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 가정적인 모습은 수년간의 고군분투 끝에 그녀에게는 여전히 초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의 갤러리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진우의 영향력 때문일까봐 걱정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면접에 통과했음을 알고 있었다. 아파트는 이제 집처럼 느껴졌다. 하준의 장난감과 그녀의 소박한 미술품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네 하준이 놀이터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아빠 진우는 서윤을 보며 허락을 구했다. 그들의 암묵적인 약속이 된 공동 육아의 한 부분이었다. 가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점심 준비할게요. 종이 접시 위에 샌드위치를 올리면서 서윤은 진우의 변화를 되새겼다. 3분마다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남자가 이제는 외출할 때 휴대전화를 아예 두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이사회 미팅은 하준의 병원 진료 일정에 따라 미뤄지기 일쑤였다. 지난주에는 그녀의 갤러리 오프닝에 일찍 와서 끝까지 남아주었다. 놀이터에서 진우는 하준을 그네에 태우며 둘의 웃음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서윤의 가슴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퍼져나갔다. 재회 이후 그녀가 애써 막아왔던 감정이었다. 그들이 상기된 얼굴로 돌아왔을 때 하준은 즉시 주스팩을 향해 손을 뻗었다. 목말라. 아빠. 그가 무심코 말하자 그 단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진우는 얼어붙었다. 그의 눈이 아들의 머리 위로 서윤과 마주쳤다. 아빠라고 불렀어. 그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속삭였다. 처음이에요. 그녀도 똑같이 감동받으며 확인해 주었다. 그들은 함께 점심을 먹었다. 하준의 강아지와 구름에 대한 열정적인 설명만이 침묵을 깼다. 서윤이 마지막 딸기를 집으려 손을 뻗었을 때 그녀의 손가락이 진우의 손가락에 스쳤다. 그 접촉은 짧았지만 그들 사이에 한때 존재했던 것을 상기시켜주는 듯 짜릿했다. 이 순간이 그리웠어요. 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하준이뿐만 아니라 우리도요. 서윤은 손을 뺐다. 수년간의 상처가 만들어낸 조심스러움이었다. 알아요. 진우가 빠르게 말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 하지만 내가 변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2달 가지고는 안 돼요. 그녀가 부드럽게 상기시켰다. 난 20개월을 만회해야 하고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남은 평생을 제대로 할 겁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한 젊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왔다. 죄송한데 혹시 리차드슨 그룹의 CEO이신 리진우 씨 아니신가요? 진우는 정중하지만 예전의 거만함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사진 한 장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아버지가 당신 회사에 투자하셨고 열렬한 팬이세요. 예전 같았으면 짜증을 냈을 법한데. 진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같이 찍는 건 어때요? 오늘 가족의 날이라서요. 가족이라는 단어는 질문이자 선언처럼 공중에 걸려 있었다. 여자가 친구들에게 돌아간 후 진우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사진 말인데 우리 셋이서 한 장 찍을까요? 한 공원 방문객이 그들을 도와주었다. 하준을 가운데 두고 세 사람 모두 햇빛 아래에서 웃고 있는 순간이 포착되었다. 진우가 결과를 보았을 때 그의 표정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 왜 그래요? 서윤이 물었다. 이걸 내 사무실에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두고 싶어요. 그가 단순하게 말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상기시켜 주려고요. 오후가 저물고 하준이 담요 위에서 잠들었을 때 서윤은 자신이 쌓아왔던 진실을 인정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이 그에게로 다시 열리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가을 낙엽이 서윤의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그녀는 4개월째 일하고 있는 작은 갤러리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지난 1시간 동안 갤러리 주인 박지훈에게서 3번째 전화가 왔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늘 분주하던 공간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박지훈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리셉션 데스크에 앉아 있었고 서류 더미가 그의 앞에 흩어져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서윤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박지훈은 헬쑥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끝났어요. 서윤 씨, 모든 걸 잃었어요. 그 다음 1시간 동안 박지훈은 갤러리 자금을 친구의 아트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했다가 회사가 폭삭 망했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설명했다. 그녀가 미술계로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기획했던 주요 전시회는 취소될 것이고 갤러리는 이달 말에 문을 닫을 예정이었다. 정말 미안해요. 서윤 씨, 박지훈은 진심으로 후회하는 목소리였다. 당신이 이곳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는데 서윤은 멍한 상태로 갤러리를 나섰다. 어렵게 재건했던 그녀의 전문적인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리차드슨 그룹의 40층짜리 기념비적인 미드타운 사무실로 향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다. 윌리엄스 씨, 사장님은 회의 중이시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방해하지 마세요. 서윤이 막 말문을 열었지만 여자는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다. 몇 분 후 진우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무슨 일이에요? 하준이는 괜찮고요. 괜찮아요. 베이비시터랑 같이 있어요. 그녀는 그를 안심시켰다. 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바쁘신데 당신을 위해서라면 난 언제나 바쁘지 않아요. 그가 단순하게 말하며 그녀를 개인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요. 센트럴 파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의 넓은 사무실에서 서윤은 갤러리에 몰락을 설명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진우의 표정은 걱정에서 계산으로 바뀌었다. 내가 살 수 있어요. 그가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말했다. 그 갤러리, 간단한 일이죠. 절대 안 돼요. 서윤이 갑자기 일어섰다. 서윤 씨,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나한테는 자원이 있어요. 저는 또 다른 인수합병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진우 씨, 그녀의 말이 예상치 못한 힘을 가지고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난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항의했다. 아닌가요? 그녀는 그의 사무실을 서성였다. 이게 바로 제가 걱정했던 거예요. 당신은 모든 것을 고치는 것처럼 돈과 자원을 던져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녀의 말은 정확히 그의 약점을 찔렀다. 그것은 그를 사업에서 성공으로 이끌었던 방식이자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게 만들었던 방식이었다. 그는 내 아들이에요. 진우가 단순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망설였다. 내가 뭐죠? 서윤이 그에게 도전했다. 사라진 여자, 당신의 전애인, 당신 아이의 엄마, 아니면 자선 대상. 당신은 내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는 여자예요. 진우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솔직하게 말했다. 심지어 내가 당신을 잊었다고 확신했을 때조차도. 서윤은 잠시 방어 태세를 풀고 시선을 피했다. 하룻밤만요. 그녀는 마침내 동의했다. 딱 하룻밤만 있을게요. 내일은 더 적절한 곳을 알아볼게요. 진우는 더 밀어붙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방을 나서며 그는 킹사이즈 침대 위에서 평화롭게 잠든 아들의 모습을 엿보았다. 20개월을 잃었다. 첫 미소, 첫 옹알이, 첫 걸음마. 그 모든 순간들을 그는 다시는 되찾을 수 없을 것이다. 텅 빈 거실에서 진우는 스카치 위스키를 따르고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를 내다보았다. 그가 쌓아 올린 제국은 그가 의도치 않게 버렸던 것에 비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다. 아침 햇살이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창문을 통해 진우의 펜트하우스로 쏟아져 들어왔다. 서윤은 부엌에 서서 텅 빈 냉장고에서 찾아낸 바나나 조각을 하준이 행복하게 먹는 것을 지켜보았다. 진우가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차려입고 들어섰다. 그는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다. 도쿄지사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미팅은 기다릴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앞으로 3일간 모든 일정을 다시 잡아. 그는 통화를 끝내고 서윤을 올려다보았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녀가 말했다. 해야만 해요.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섰다. 마치 그녀가 놀란 사슴처럼 도망칠까봐 두려워하는 듯이.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놓쳤어. 2달이 흘렀다. 진우는 자신의 변화를 끊임없이 증명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남산공원. 진우는 이제 능숙하게 피크닉 담요를 펼쳤다. 그는 과거의 삶에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사소하게 느껴졌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되새겼다. 여전히 믿기지 않아요. 리차드슨 그룹 회장님이 땅바닥에 앉아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이라니. 서윤은 진우의 요리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 바구니를 풀며 웃었다. 뭐든 처음은 있는 법이죠. 그는 넥타이를 풀고 재킷을 벗으며 대답했다. 완벽한 외모와 자세를 고집하던 그에게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었다. 하준은 근처에서 아장아장 걷고 있었다. 22개월이 된 하준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고 그의 어휘력은 빠르게 늘고 있었다. 진우는 자신의 휴대폰에 새로운 단어를 기록하는 문서를 만들었다. 한때는 시장 분석에만 쏟아부었던 그의 꼼꼼함과 세심함이 이제는 하준의 성장을 기록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 점점 빨라지네요. 하준이 다람쥐를 향해 신나게 달려가는 것을 보며 진우가 말했다. 그는 민첩하게 하준을 품에 안았다. 하준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서윤은 그들을 지켜보았다. 이토록 평화로운 가정의 모습이 지난 2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 온 그녀에게는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의 갤러리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진우의 영향력 때문일까 걱정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면접에 통과했음을 알고 있었다. 여우이도의 아파트는 이제 진정으로 그녀와 하준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하준의 장난감과 그녀의 소박한 미술품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네 하준이 놀이터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아빠 진우는 서윤을 보며 허락을 구했다. 그들의 암묵적인 약속이 된 공동 육아의 한 부분이었다. 가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점심 준비할게요. 종이 접시 위에 샌드위치를 올리며. 서윤은 진우의 변화를 되새겼다. 3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던 남자가 이제는 외출할 때 휴대폰을 아예 두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이사회 미팅은 하준의 병원 진료 일정에 따라 미뤄졌다. 지난주에는 그녀의 갤러리 오프닝에 일찍 와서 끝까지 남아주었다. 놀이터에서 진우는 하준을 그네에 태우며 둘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서윤의 가슴 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다. 재회 이후 그녀가 애써 막아왔던 감정이었다. 그들이 상기된 얼굴로 돌아왔을 때 하준은 주스팩을 향해 손을 뻗었다. 목말라. 아빠. 그가 무심코 말하자 그 단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진우는 얼어붙었다. 그의 눈이 아들의 머리 위로 서윤과 마주쳤다. 아빠라고 불렀어. 그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속삭였다. 처음이에요. 그녀도 똑같이 감동받으며 확인해 주었다. 그들은 함께 점심을 먹었다. 하준의 강아지와 구름에 대한 열정적인 설명만이
침묵을 깼다. 서윤이 마지막 딸기를 집으려 손을 뻗었을 때 그녀의 손가락이 진우의 손가락에 스쳤다. 그 접촉은 짧았지만 그들 사이에 한때 존재했던 것을 상기시켜주는 듯 짜릿했다. 이 순간이 그리웠어요. 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하준이뿐만 아니라 우리도요. 서윤은 손을 뺐다. 수년간의 상처가 만들어낸 조심스러움이었다. 알아요. 진우가 빠르게 말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 하지만 내가 변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2달 가지고는 안 돼요. 그녀가 부드럽게 상기시켰다. 난 20개월을 만회해야 하고.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남은 평생을 제대로 할 겁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한 젊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왔다. 죄송한데 혹시 리차드슨 그룹의 CEO이신 이진우 씨 아니신가요? 진우는 정중하지만 예전의 거만함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사진 한 장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아버지가 당신 회사에 투자하셨고 열렬한 팬이세요. 예전 같았으면 짜증을 냈을 법한데 진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같이 찍는 건 어때요? 오늘 가족의 날이라서요. 가족이라는 단어는 질문이자 선언처럼 공중에 걸려 있었다. 여자가 친구들에게 돌아간 후 진우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사진 말인데 우리 셋이서 한 장 찍을까요? 한 공원 방문객이 그들을 도와주었다. 하준을 가운데 두고 세 사람 모두 햇빛 아래에서 웃고 있는 순간이 포착되었다. 진우가 결과를 보았을 때 그의 표정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 왜 그래요? 서윤이 물었다. 이걸 내 사무실에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두고 싶어요. 그가 단순하게 말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상기시켜 주려고요. 오후가 저물고 하준이 담요 위에서 잠들었을 때 서윤은 자신이 싸워왔던 진실을 인정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이 그에게로 다시 열리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가을의 싱그러움이 사라지고 겨울의 첫눈이 서울의 거리를 하얗게 덮었다. 서윤은 이제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진우의 펜트하우스에서 하준이와 함께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낭만적인 단어보다 신뢰와 책임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조심스럽게 재건되고 있었다. 진우는 주중에는 여전히 그의 제국을 이끌었지만 주말에는 온전히 아들의 세상으로 들어왔다. 그에게 하준은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재정의하는 나침반과도 같았다. 어느 날 저녁 하준이 잠든 후 서윤과 진우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박지훈 대표님께 연락이 왔어요. 서윤이 먼저 침묵을 깼다. 갤러리를 인수하려는 투자자가 나타났대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그 투자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의 인맥이었지만 서윤이 그의 도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는 나서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다. 박 대표님은 제가 갤러리 운영의 정원을 맡아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파트너십 제안도 받았고요. 진우는 서윤의 눈에서 예전의 반짝임을 발견했다.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던 그 시절의 모습이었다. 당신 덕분이에요. 진우 씨,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이 다시 나에게 기회를 줬어요.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이.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윤은 움찔했지만 이번에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하준이가 다음 달이면 2살이 됩니다. 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지난 2년 동안 내가 놓친 시간들 정말 되돌리고 싶어요.
서윤은 미소 지었다. 진우 씨, 당신은 이미 만회하고 있어요. 하준이는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고, 당신은 세상 어떤 것보다 하준이를 우선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준이가 원하는 전부였어요. 이야기는 그날 저녁, 진우가 서윤에게 프로포즈하는 것으로 절정에 달했다. 그것은 화려하거나 로맨틱한 프로포즈가 아니었다. 나와 결혼해줘요. 서윤아. 그리고 하준이와 함께 온전한 가족을 만들어줘요. 진우의 눈에는 불안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진우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가 수많은 인수합병을 통해 얻었던 그 어떤 성공보다도 더 간절한 진심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진우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단순한 사랑의 약속이 아니라 지난 2년의 아픔을 치유하는 포옹이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올랐다. 진우는 리차드슨 그룹의 경영에서 한 발 물러나 후계자 양성에 힘을 쏟았다. 그는 더 이상 숫자가 아닌 사람들과 관계를 쌓는 일에 즐거움을 느꼈다. 서윤은 갤러리의 새로운 파트너로서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에 매진했다. 하준은 행복하게 뛰어놀고 그의 세상은 사랑과 관심으로 가득 찼다. 어느 맑은 아침, 세 사람은 펜트하우스의 발코니에 나란히 서서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하준은 진우의 품에 안겨 있었고 서윤은 진우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다.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다. 하준이의 눈이 아침 햇살을 닮았네요. 서윤이 속삭였다. 진우는 미소 지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완벽하게 계획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예측 불가능한 사랑,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희망으로 가득 찬 한 편의 시가 되었다.